안녕하세요. 오헌보험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한 이후에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동차가 있으면 여러분 한정승인한 이후에 청산 절차를 신속하게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승인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부당 소비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한정 승인한 다음에 계속 썼다. 부당 소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자동차를 사용하셔도 안 되지만 또 그대로 놔두셔도 안 돼요.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선택해서 자동차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환가해야 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여의치 않아서 뭐 임의로 매각을 한다든지 중고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놓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위험부담 없는 그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정보 습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계속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정승인 후에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한정승인 후 자동차 어떻게 처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중고로 매각, 상속재산 파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 변제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환가를 해야 되는데, 환가를 하는 적법한 방법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나 상속재산 파산을 통해서 법원에서 그 파산 절차를 통해서 매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임의로 할 때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안전하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또 중고로 그냥 내가 자동차를 매각한다, 이게 이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 느낌과 안전장치를 하시는 상태에서 중고로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를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여기 어떤 경우에 이걸 하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이걸 하는지 좀 볼게요.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 추천했죠. 맨 밑에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과금은 모두 집행비용으로 반환되고 법무사 보수도 일부 집행비용으로 반환되므로 실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과금,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 경매를 할 때는 뭐 등록세,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돈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게 있어요. 예납금, 뭐 그런 것들이 보통은 한 120만 원 정도 들어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 또 주차비가 들어요. 보통 경매 절차가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 몇십만 원 정도의 공과금이 들죠. 많이 들어가면 뭐 300만 원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 절차가 늘어지거나 또 1, 2차기에 매각이 안 되고 그러면 공과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 공과금은 자동차가 매각되고 나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으로 반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 같은 법무사한테 주신 그 경매 절차에서의 공과금도 일부 집행비용으로 반환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는 거죠. 저렴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다만 돈을 먼저 쓰고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실제적으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배당기일날 가시면 집행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행비용을 따로 먼저 우리가 신청한 사람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는 배당이 잘못될 가능성이 적고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에 뭐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막 서류 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자 통해가지고 저당권자가 공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딜러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개 매각하는 거죠. 그럴 때 어차피 그 매도인의 인감이 필요하거든요. 그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넘기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감도 찍어야 되고 인감증명서도 줘야 되고 뭐 다른 서류도 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서류를 줘야 되고 또 그 공매 결과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또 분석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중고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차를 매각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저당권자가 있어서 저당권자를 통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중고차로 매각을 할 때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을구에 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산을 위한 형식적 매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토대로 놓고 보면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써있죠. 제일 좋은 방법이 원칙적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써있는 내용 중요해요.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이 저당권 설정액보다 커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를 살 때 빌려준 돈은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저당권 설정은 300만 원만 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캐피탈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설정을 하는 추세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 저당권, 그러니까 그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에까지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면 저당권 금액까지, 제가 아까 들어드린 예에서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자동차가 1,500만 원을 팔렸다. 그럼 집행비용 200만 원 빼고 1,300만 원 남죠. 1,300만 원에 300만 원 저당권자 주고 나머지 1,000만 원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청인인 한정승인 한 사람한테 줘요. 그럼 한정승인 한 사람이 모든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 변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권 설정을 한 이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저당권자한테 자동차를 주면 공매를 하고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당권 금액만 받아가고 나머지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데 실무상 살 시도도 잘 안 되고 또 그렇게 안 됐을 때 받는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하면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임의 매각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동의 또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인정받기도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자동차를 얼마에 판다고 했을 때 자동차 가격이 있는데 채권자들이 그거를 다 동의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동의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거고, 임의매각 금액이 시세에 비해 낮게만 매각될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어떤 종류의 몇 년식인데 뭐 헤이딜러나 어떤 그런 중고 가격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가격과 내 차의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게만 팔려야 돼. 그런 경우는 너 왜 이렇게 싸게 팔았어? 또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를 하면 그런 분쟁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를 하는 게 좋고, 또 저당권자가 대화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정승인 하신 분이 연세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를 하는 게 편해요. 또 인감 등 서류를 또 교부하기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과금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집행비용으로 반환되는 장점이 있고,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며 마음이 편하다, 이런 장점까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를 하는 것보다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자동차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를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전체 사건을 놓고 상속재산 파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제 의견이고, 지금까지 경험,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정승인 후에 자동차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민되셨죠? 자,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심판문 가지고 자동차 등록 원부 갑구 울고 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중고로 매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훈법무사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